네, 바로 인사이트 플러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그 안에서도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 대형주 중심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기업 분석은 특별히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조호진 타키온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뉴스에서도 봤지만 52주 신고가 갔고 어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예, 또 그렇습니다. 12% 넘게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뭐가 붙었냐면 주식 선물 옵션 제한 폭이 또 20%로 확대되는 움직임. 주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주식 선물 그 확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코스피 200으로 하는 뭐 200을 근간으로 하는 이제 지수를 갖다 근거하는 선물 옵션이 있고요. 파생 상품이죠. 근데 그 외에도 또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개별 주식 종목을 갖다가 그 베이스로 기본으로 해서 이제 선물과 옵션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HD 현대중공업이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그러면 개별 종목에 대한 주식 선물과 옵션이 있는데 그걸 통상은 10% 그러니까 상한과 하한을 10% 플러스만 10%를 막아놨는데 그걸 어저께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상한과 하한을 20%로 확대한다는 공시를 어저께 이제 광고 거래소가 냈습니다. 결국 상한과 하한을 뭐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제 종목 자체가 상한선과 하한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 오를 수도 있고 30%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미국보다는 우리가 차별을 뒀는데 제가 좀 더 미국의 예를 적절하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30% 오를 수가 있으니까 미국은 뭐 50% 오를 수 있고 60%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종목 자체도 30% 마이너스 30%를 제한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오르거나 너무 많이 떨어지면 시장에서 놀라고 특히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한을 해놨는데 맞춰서 이제 선물은 이제 그 통상은 이제 종목보다 다르긴 하지만 종목 투자보다 선물 투자하는 것이 종목 선물 투자하는 것이 내가 1,000만 원이 갖고 있으면은 사실은 4배 이상, 그러니까 4천만 원을 갖고 투자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0만 원 갖고 할 수는 없고요. 현재 기준으로 이제 종목 선물을 하려면 이제 5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4배의 레버리지를 두기 때문에 종목 선물에 대한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그 변동폭을 이제 플러스만 10% 해놨던 것을 어제 너무 많이 오르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0%로 확대했다라는 공시가 있었다라고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은 좀 리스크가 있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관리를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요소가 붙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 주가 급등의 요인은 어디서 찾아보셨나요?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뭐 HD 현대중공업 비롯한 뭐 빅3의 의견은 이제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등의 주가는 계속 사실 한 15년 전부터 이제 조선 3사가 고난의 행군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 3사가 계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 사실은 주가가 오르기 힘들죠. 그런데 처음에 주가 반등하던 2년 전부터 반등하던 계기는 카타르에서 대규모로 LNG선을 갖다 발주하면서 LNG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이제 3개국밖에 없는데 한국, 일본, 중국밖에 없는데 일본은 너무 이제 단가가 비싸고 왜냐면 일본도 선진국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이 너무 노령화돼 가지고 실제로 이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납품기를 맞출 수가 없고 한국과 중국이 있는데 중국이 이제 당연히 뭐 우리나라보다 제조 단가를 낮춰서 수주전에 들어갔는데 중국의 단가만 보면 다 휩쓸어야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LNG선을 다 한 번 이렇게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그 LNG선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멈춰버렸어요. 이거는 정말 선주 입장에서는 아찔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고가 있은 다음부터 사실 한국의 조선 3사들이 모든 이제 LNG선을 싹쓸이 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바 LNG선으로 기점을 해서 이제는 매출과 영업 적자에서 영업 이익으로 돌아섰으니까 뭐 현대중공업을 기점으로 해서 다 이제 영업 이익으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 LNG가 끝나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트럼프가 왔습니다. 트럼프가 작년 11월 이제 5일로 기억나는데 당선되고 직후에 이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이제 용산에서 밝히면서 통화를 했는데 의례적인 뭐 축하한다, 뭐 당선됐는데 이제 앞으로 양국이 잘 해봅시다. 이런 멘트에서 지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가 앞으로 미국의 어떤 조선업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한국이 조선업의 강국이니까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을 시장에 알려지면서 그때 이제 또 한번 조선업종이 이제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화면에 나왔지만 조선업종이 지난 1년간 수익률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오션이 주가 수익률은 하나오션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그보다는 처집니다. 그래서 이 3사가 결국 트럼프의 또 후광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트럼프 후광이 있는데 왜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그 여러 조선업종 중에서 3빅3에서 떨어지느냐라고 이제 분석해 보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원한 것은 마스가라고 대변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태평양 너머에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해군의 구축함 비롯한 여러 이제 해군을 갖다가 이제 부흥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국의 도움 필요하다. 그러면 미국 해군이 이제 한국에 있는 조선소 아무에게나 맡기면 되지만 그러기에는 미국 내부에는 존스 법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막 맡기가 사실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겠다 얘기했지만 어쩌면 현재는 걸림돌이 있으니까 그걸 발빠르게 간파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하나 필리조선소로 아예 사명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좀 전에 이제 저희 코너 시작하기 전에 화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HD 현대중공업이나 HD그룹은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헌팅턴 인걸스라는 미국 최대 조선소를 갖다가 그 다각도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나온 뉴스는 일단 MOU를 체결했는데 MOU 체결한 걸 바탕으로 이제 한국 HD 현대중공업의 수뇌부가 직접 가서 이제 헌팅턴 인걸스를 갖다 한번 탐방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탐방이지만은 사실 어떤 맥락이 읽혀지면은 실사의 어떤 맥락이 읽혀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너네가 어떤 회사인지를 직접 알아보겠다라는 어떤 실사의 어떤 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HD 현대중공업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조선소는 필리조선소, 그 하나오션 필리조선소, HD 현대중공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 헌팅턴 인걸스랑 갖다가 MOU를 넘어서 그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그 헌팅턴 인걸스를 HD그룹이 인수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전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주가가 11%까지 올랐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살펴볼 부분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풀어보면은 일단 HD 현대중공업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선주는 카타르, LNG 그 운반에 대한 수주 다음에 이제 전 정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내미는 흐름들, 예. 실제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흐름들로 이어지면서 그렇죠. 조선주 가치가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다수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나왔는데 이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도 52주 신고가, HD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약간 삼성중공업은 오늘 52주 신고가 같지만 상승률은 약간 뒤처진다고 하니까 예. 다른 종목들이 더 좀 우월한 거잖아요. 예, 그런 그렇죠. 차이도 있네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미국 본토에서 뭔가 조선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오션은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HD그룹은 아까 좀 화면에도 보이신 헌팅턴 인걸스라는 조선소를 갖다가 MOU를 체결하면서 경영진이 MOU 갖고 그렇게 많은 경영진이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결국 그 헌팅턴 인걸스를 인수하려는 어떤 포석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때문에 어제 올랐고 근데 삼성중공업은 상대적으로 미국 본토에 진출할 그 의지가 좀 약했고 실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좀 탄력성이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결국 뭐 아까 트럼프 대통령 후광이라고 볼 수 있는 동일한 맥락인데 무엇이냐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나토를 비롯한 우방국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국방비를 GDP 5% 이상 올려달라. 왜 니네는 우리나라 미국이 이렇게 그 국방을 갖다가 책임져주면 거기에 무임승차 하려고 그러냐. 5% 이상 올려달라고 얘기하니까 5% 올리려면 다 예산을 갖다 반영하고 반영된 예산은 결국 군비 확창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조선업과 이제 국방비 예산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조선업에도 사실은 무엇이 있느냐? 국방 부분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잠수함이 있죠. 잠수함이 있는데 잠수함은 삼성중공업이 만들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만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양대 기업이 사실 트럼프의 후광을 또 받는 것이고 그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두 기업의 국내에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지만 더 큰 거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따라서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참 이렇게 무모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 다 푸틴 때문에 막 너무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면 국방부에 진입하면서 당장 캐나다에서는 이제 한 80조 원 규모의 잠수함을 수주를 갖다 조만간 이제 발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오션과 HD 그룹이 우리가 각자로 이제 개별적으로 그 비딩을 하면은 우리가 서로 제사값 깎아먹기 아니냐. 그래서 협력을 해서 원팀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강력한 경쟁자는 어디냐. 독일의 이제 티센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과 우리 한국의 원팀이 캐나다의 80조라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잠수함을 만약에 수주하게 된다면 또 한 번 이제 주가가 오를 텐데 삼성중공업은 아쉽게도 잠수함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주가의 어떤 상승폭이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에 비해서는 좀 적다. 그래서 뭐 심지어 하나오션에 비해서는 한 100% 이상 하회를 했고 HD 현대중공업에 비해서는 한 40% 정도 주가 수익이 처졌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오늘 뭐 52주 신고가 같지만 다른 종목 대비해서 더 못 오른 이유가 예. 방산, 그러니까 그 고부가 가치, 돈 많이 벌 수 있는 특수선 이런 예. 부분이 부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방산이라는 호재가 더 붙으면 주가는 더 올라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국방비, 방위비 증액 이런 이슈랑 또 다 연결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소,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가 필리조선소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도 도크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 도크가 있어야지 배를 만들고 그런 비싼 배를 또 수출할 텐데 저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타르발 LNG 엄청난 물량의 이제 발주가 되는데 네. 그럼 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도크가 꽉 찬 거예요. 도크가 없으면 도크라는 건 쉽게 하면 공장의 라인인데 공장의 라인이 지금 뭐 풀로 가동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제 수주를 받아도 라인을 갖다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이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빅3 조선소의 가장 큰 이제 애로사항이 난점은 꽉 찬 도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진출한다.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 인수해서 도크를 갖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HD그룹이 결국 헌팅턴 인걸스를 인수하면 거기도 도크가 있으니까 그럼 도크를 갖고 사실은 이제 해군, 미국 해군의 이제 MRO 사업, MRO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수선 유지입니다. 그 고쳐주는 건데 미국 해군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연간 수선 유지한 MRO 매출이 연간 20조 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뉴스를 봤을 때 이제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무슨 2조 원도 아니고 연간 MRO 시장이 미국 해군의 MRO 시장이 20조 원이니까 그러면 이제 헌팅턴 인걸스를 갖다가 인수하게 되거나 MOE를 통해서 그저 MOE를 통해서 뭔가 제휴가 되면은 HD 그룹은 이제 미국 MRO 사업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D 그룹은 미국뿐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베트남도 이제 조선을 갖다가 도크를 확대하려고 그리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필리핀에도 이제 도크가 있는데 그 도크를 인수해서 이제 또다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HD 그룹은 엄청나게 한국도 있고 그다음에 필리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도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에 있는 조선소 인수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조선소에 도크가 다각도로 있으니까 뭔가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운영 매니플레이션 하는데 이쪽 도크는 얼마 쓰면 차니까 요 도크가 차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다음에 다른 어떤 선박을 갖다가 옮겨겠다라는 맥락으로 이제 그 자유자재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이런 것도 사실은 HD 그룹의 큰 장점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 뭐 방산 업고 가면은 긍정적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HD 현대중공업과 합병 이슈 있는 HD 현대미포도 52주 신고가가 간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영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가 맞습니다.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HD 이제 현대그룹이 이제 사장단 인사를 냈는데요. 사장단 인사를 낸 것보다 더 중요한 방점은 그러니까 HD 현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현대중공업 그룹이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사명을 HD 현대로 바꿨는데 그 HD 현대가 3세 경영 체제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사장단 인사의 이제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HD 현대중공업 그룹은 창업주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정주영 창업주고, 네. 정주영 창업주가 이제 그리스에서 도크가 없는 상태에서 저 이게 생각만 해도 웃음밖에 안 나오는 백사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다가 니네가 조선을 맡긴다면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배를 만들어주겠다. 참 이게 통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 어쨌건 통했죠. 그래서 그렇죠. 정주영 창업주가 통해서 현대중공업을 만들었고 현대중공업을 그 정주영 창업주에게서 물려받아서 이제 경영을 하게 된 분이 이제 정몽준, 예전 한나라당 대표죠. 정몽준 의원은 이제 HD 현대, 그러니까 그 현대중공업을 갖다 경영도 챙기면서 동시에 정치에도 울산에서도 이제 다선 의원이고 그 한나라당 예전에 국힘에 이제 전신 한나라당 당대표까지 했습니다. 많은 분들도 기억하실 거고. 그래서 2세 경영을 했고 그다음에 3세 경영을 이제 장남이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이었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인사를 하면서 그냥 공식적으로 물론 실제적으로 오너의 장남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굵직굵직한 일들은 정기선 이제 부회장이 다 결정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HD 현대의 회장으로 정기선 회장이 이제 취임을 했다고 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보다도 공식적으로 전기선 체제가 안착이 되면서 3세 체제가 안착이 될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의사결정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인수하고 그리고 이제 HD그룹 내에서도 우리가 뭐 조선도 있지만은 사실은 오일뱅크라는 이제 그 석유 유정 그 정유 사업도 있고 그리고 그 종합 건설 기계 쪽도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설 기계 쪽에 뭐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 중복될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변압기나 이런 것들 또 미국에 또 진출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어떤 회사를 M&A 할지 이런 것도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전기선 체제가 큰 장점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장점이고 더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재벌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체제에서 이 많은 잡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아버지가 점점 연령이 높아지고 노쇠화되는데 60이 되는 것까지 이해했는데 70이 되고 80이 됐는데도 아들이 이제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아들한테 정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마찰이 생겨요. 뭐 심지어 뭐 현대차 그룹만 하더라도 제가 뭐 시간이 짧으니까 말씀을 잘 못 드리겠지만 정의선 부회장 체제에서도 아버지 정몽구 회장 사이에서도 그 임원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마찰이 정기선 체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재벌 체제에서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실이니까 이 재벌 체제에서 아버지가 빨리빨리 인정을 하고 아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들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빨리빨리 인정해 준 것도 큰 장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어떤 마찰이 생긴다는 것은 기업이나 주가나 주주에게도 안 좋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 전기선 체제가 확고하게 이제 닻을 뚫린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 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오너 경영 체제 이슈 때문에도 투자 심리가 좀 반영이 된 그렇죠. 예, 수 예. 있겠네요. 네. 최근 이제 방산에 조선에 방산 그리고 로봇까지 이제 장착이 예, 예. 되면서 조금 더의 범위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K 조선의 앞날 좀 짱짱하다라고 봐도 되겠죠? 예, 뭐 적어도 트럼프 임기 때까지는 사실 예. 큰 어떤 뭐 변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을 합니다. 네, 해가 쨍쨍 내리칠 조선 K조선의 앞날 응원하면서 조호진 타큐온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